마지막입니다. 구조 분자생물학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좀 매짐을 할까 하는데요. 구조 분자생물학이라고 하면 중학생들 좀 어렵죠. 근데 이제 책을 이렇게 보시다거나 이렇게 보면 요런 이상한, 여기 경상도 말로 얄궂다고, 요런 얄궂은 요런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근데 이게 뭐냐? 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우리 그 DNA 그 세포가 우리 몸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죠. 60조 세포 안에 핵이라는 그 세포 소기관 안에 DNA가 이렇게 아주 패킹이 막 타이트하게 돼 있어요. 그 안에 핵이 돼 있습니다. 염색체. 이 염색체로 될 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런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에 이렇게 실타래처럼 꼬여가지고 그 안에 막 들어가서 염색체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실타래처럼 이 히스톤이 DNA를 어떻게 감고 있느냐, 이게 또 초유의 관심사였는데 저희 구조생물학자들이 DNA죠. 이게 DNA가 두 바퀴를 이렇게 감아서 이제 DNA를 이렇게 타이트하게 패킹을 해서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도 보여줬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또 엄청난 이 과학계의 반향을 일으켰죠. 사실은 그게 구조생물학이라는 분야가 그런 분야입니다.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생체 분자의 구조를 규명하고 기능을 검증하는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생체 분자의 작용 기전을 이제 우리가 보여줍니다. 직접 눈으로 찍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더 확실하죠. 그 다음에 작용 기전을 이제 인위적으로 그걸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에 저희가 논문을 쓰면 항상 이렇게 연구비를 할 때 신약 개발에 우리 구조생물학이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직시를 합니다. 약간의 어떤 뽕도 있지만, 그래서 신약 개발에 지금 우리 구조생물학이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뒤에 이제 뒷장에 어떤 그 기여를 했는지 조금 한두 개 정도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제 단백질 구조 규명 저희 연구실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단백질 구조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재조합을 해야 돼요. 유전자를 막 이렇게 좀 엔지니어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클로닝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재조합 단백질을 만들면 그거를 대량으로 정제를 하고 결정화를 하고 난 다음에 포항 가속기 연구소에 그거를 가져가서 데이터를 이제 회절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걸 컴퓨터로 계산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전자밀도 지도를 얻고 난 다음에 그 구조를 규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따로 이제 기능적인 연구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차 구조를 바탕으로 기능을 파악하고 또 조작을 해서 신약 개발에 활용을 하겠다라는 게 우리의 이제 모토고요.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가속기예요. 이게 좀 가속계라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전자를 거의 한 빛의 속도만큼 가속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고 이 저장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전자를 이렇게 이제 계속 돌려요. 그러면 이 전자의 방향을 조금씩 조정을 해줘야죠. 전자석으로. 그래야지 방향이 바뀌어서 원의 형태로 이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약간의 어떤 방향을 바꿈에 있어서 이 직진하려는 요 접선 방향으로 그만큼 소실된 이런 그 에너지가 이 접선 방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에너지를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이제 저장 링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미국에 제가 가던 그 NSLS의 그 가속기고요. 우리나라에도 포항에 이제 그 가속기 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 링이 있고 여기서 전자를 이렇게 가속시켜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대학원에 있을 때 이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안에 허치가 많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물리, 화학, 재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연구를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4세대 방사능 가속기라고 해서 femtoseconds 1ms가 아니고 10의 몇 승입니까? 그 세컨드 내에 일어나는 어떤 반응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게끔 하고 이를 통해서 그 구조를 규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단백질의 어떤 접힘의 오류 이런 것들이 질병하고 연관된다라는 것들 뭐 이렇게 보시면은 뭐 최근에 알츠하이머라든지 아니면 광우병과 같은 이런 것들이 단백질의 그 폴딩이 제대로 접힘이 제대로 안 돼서 발생하는 어떤 그런 질환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우리 구조생물학 입장에서는 어떻게 오류가 생기는지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의 구조를 규명하는 방법 한 3가지가 있는데 뭐 저처럼 X선 결정학, 뭐 핵자기 공명, 극존 전자 현미경 방법들을 이용할 수 있고요. 조금 넘어갈게요. 저는 그 중에 이제 결정학이요. 단백질을 아주 그 고순도로 정제를 해서 소금 결정처럼
소금징을 저처럼 만들면 이렇게 결정이 생겨요. 그 이후에 이제 뭐 핵자기 공명이라든지 아니면 극저온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여러 가지 구조를 규명하기 위한 방법론에 의해서 노벨상 수상자들이 지금 엑스레이는 1915년도에 노벨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NMR은 1991년도에, 그 다음에 최근에 2020년도에 극저온 전자현미경으로 이렇게 이제 노벨상 수상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저희 그 콜롬비아 대학에 저랑 같이 이제 화장실에서 만나던 그런 분 사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그 뭐 여러 가지 인슐린 구조라든지 DNA 구조 포함해서 리보존 구조, 아까 말씀드린 유전자 편집, 크리스퍼 카스나 2020년도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구조 생물학자들이 노벨상을 수상을 할 수 하는 그런 쾌거를 이뤘습니다. 즉 과학계에 많이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뭐 그 이후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그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이제 구조생물학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구조를 많이 규명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많이 이제 과학계에 기여를 하고 신약 개발 관련해 가지고도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노바덱스라는 이런 그 유방암 억제 약물로 지금 시판이 됐던 타목시펜이라는 게 이제 구조생물학을 통해 가지고 시판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글리백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백혈병 치료제죠. 백혈병 치료제로서 노바티스에서 이제 상품화돼서 이 신약 개발을 통해서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타미플루, 그죠? 신종플루, 이것도 이제 구조생물학을 통해 가지고 개발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비아그라죠. 비아그라는 특히 이제 우리 조중명 사장님이 네이처에 이제 커버로 내면서 많이 이제 그 비아그라의 원리를 좀 규명을 했고, 최근에는 또 항체 신약 쪽으로도 많이 이제 연구가 되고 있고요. 이제 이 마지막으로 이런 단백질의 이게 이제 요즘에는 단백질을 디자인하고 있어요. AI가 많이 이렇게 이제 개발이 되면서 지금 그 U 오브 워싱턴의 데이비드 베이커라는 분이 거의 지금 리딩을 하고 있어요. 단백질을 디자인을 하고 프로그래밍으로 이렇게 AI를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험적으로 그 단백질 구조를 규명하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해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예. 이를 통해 가지고 지금 보면 여러분들 그 알파 폴드라든지 아니면 로제타 폴드라는 것들이 계속 지금 데벨롭이 되고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별로 기분은 안 좋죠. 예, 실험으로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 AI를 통해서 지금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제 우리도 적극 지금 AI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그 슬라이드인데 이제 AI 기반 신약 개발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거 이제 인공지능이 신약 개발에 어떤 그런 스크리닝을 하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간을 단축시키고 정확도도 높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신약 개발에 이 AI가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예, 이를 통해 이제 뭐 하고 있다.